어제 나스닥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내막을 보면은 더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서 같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연준의 내분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갑자기 왜 이 타이밍에 스탠스를 확 바꿨느냐, 이것들도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일본이 단초가 되긴 했어요. 미국의 채권 금리를 급등시킨 범인이 일본이었습니다. 이러면은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랬냐면 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하니까 우리나라 채권 금리도 같이 상승하고, 거기다 회사채 문제까지 엮이면서 대한민국의 채권 시장이 좀 우려가 됐었는데, 미국 채권 금리 상승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일본과 연관이 있었더라. 그렇게 보면은 미국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 우려되는 것들이 다소 안정될 수가 있다. 미국 채권 금리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보는 관점에서 오를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약자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일본이 미국 채권을 팔아버리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다라 보는 거예요. 일본이 범인인 걸 알게 된 이유는 환율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간 N달러 차트인데 1달러가 150엔을 넘기니까 일본 은행이 강력하게 시장 개입을 합니다. 차트만 봐도 인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일본이 보유한 미국 채권이 1조 2천억 달러예요.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이 미국 채권을 팔아서 엔화를 사들였다라고 볼 수 있죠. 일본 채권 규모가 1조 2천억 달러면요, 애플 시총이 2조 3천억 달러, 아마존 시총이 1조 2천억 달러거든요. 아마존 시총만큼 주식이 나오면은 시장이 쇼크를 받는 것처럼 일본이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1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118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고갈되고 나면 뭐 하겠어요? 현금이랑 가장 가까운 게 미국 채권이잖아요. 미국 채권을 팔아서 달러를 마련하고 그 달러로 다시 또 엔화를 사들이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서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미국 연기금도 채권 가격 손실이 나면서 더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 더 가면 안 되겠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임계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은 일본도 이렇고 영국도 이렇고 다른 나라들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겠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우방인 영국과 일본이 이렇게 힘들어한다라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스탠스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은 미국 채권을 왜 던졌어야 되느냐? 환율을 보면은 일본의 금리 인상을 노리는 투기 세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본의 국채 발행이 1065조엔, 우리 돈으로 치면 1경이 넘습니다. 이거 금리를 올리면 국채 가격이 뚝 떨어져요. 금리가 1% 상승하면은 29조엔 손실이 납니다. 우리나라처럼 2% 정도 금리를 올렸다라고 하면은 60조엔, 그러니까 600조의 손실이 나는 거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국채를 계속 찍어냈잖아요. 국민들이 또 이 국채를 계속 사줍니다.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제는 일본의 부동산이 붕괴되는 게 아니라 채권발로 똑같은 수준의 붕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함부로 못 올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시장에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투기 세력도 이거를 안다라는 거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은 자산이 붕괴될 거고, 그러면은 엔화 가치가 더 떨어져겠죠. 그럼 환투기 세력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약점이다. 환율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은 일본이 결국 엔화가 붕괴될 거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일본이 미국채를 팔면서 지금 방어를 시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판 날짜가 10월 22일 금요일이었다. 이거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날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로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날이에요. 채권 수익률이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줍니다. 채권을 팔아서 가격을 떨구면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 버리고 증시에는 악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만약에 증시에 포지션이 걸려있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를 지키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교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날을 노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채별 가격 변동을 보면은 20년물, 30년물을 집중적으로 팔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일본 재무부한테 문의를 했더니 환율 개입에 대해서 말을 하질 않아요. 근데 개입을 안 했을 리 없다라는 거죠. 저 차트를 보고서도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죠. 원래 환율 개입은 환율 조작국이 될 수 있어서 그동안 금기시 했었던 것들인데, 이제는 각 나라가 환율 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패권이 약해졌다. 거기다가 마침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증시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비둘기적 발언을 하는 위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를 보면 이제 달리 총재인데요. 둔화가 시작됐다. 금리를 정책상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과도하게 긴축을 하면 안 된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50bp, 25bp 단위로 가야 된다. 몇 달간 본 적 없는 이 비둘기 발언을 갑자기 합니다. 찰스 에반스 총재도 내년 초 금리를 페드워치 예상인 5.25가 아닌 4.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한동안 유지할 것이라는 시장 안정적인 발언을 해요. 금리 인상의 목표가 불황이 아니다. 불황 없는 금리 인상, 연착륙 희망을 심어줬다라는 거거든요. 메파의 수장 블라드도 보시면은
중간적인 성향의 발언을 합니다. 보면서 갑자기 스탠스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블랙아웃 기간이죠. FOMC 이제 금리 인상 전까지 위원들, 총재들이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발언한 걸 가지고 11월 2일까지 기대감으로 쭉 가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날에 이날 옐런 재무장관도 발언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좀 찾았죠. 옐런이 밑밥을 좀 깔아줬습니다. 공급망이 해결됐다. 운송비가 감소한다.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에 뿌리 내린 상태 아니다. 그러니까 제거할 수 있다. 실업률 증가 없이 인플레이션 줄일 수 있다. 연착륙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오늘 갑자기 스탠스를 바꾼 연준 위원들의 대사와 거의 일치하는, 그러면서 연준의 비둘기 위원들이 내부에서 호응하는 말을 해주죠. 비둘기파, 매파 모두 강한 금리 인상을 외치더니 갑자기 이제는 두 파로 나뉘어서 의견이 갈렸다라는 거예요. 파월 의장이 11월 2일날 금리 인상 여부를 잘 결정하겠지만 이제 의견이 갈린다라는 거는 12월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상 폭이 크게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옐런의 토스랑 연준의 비둘기파의 내부의 호응, 2주 정도 남은 미국의 중간선거, 연준도 정치판이라고 가정하면은 백악관의 요구대로 잘 따라와주는 연준 위원들이 있고, 날짜를 맞춰서 요구를 했고, 영국과 일본도 힘들다는 액션을 취해줬고, 진짜 힘들었던 거, 여론을 돌려 세웠죠. 연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금리 인상을 막 얘기하는 게 시장에서 원하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여론이 그렇지 않죠. 이거 금리 인상 더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인플레 못 잡았는데 괜찮아요? 인플레가 문제입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러면서 여론이 살짝 바뀌니까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살짝 바뀝니다. 굉장히 정치적이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 중에서 비둘기 위원들이 이제 반대 의견을 내겠죠. 내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과감한 금리 인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75bp 가자 하는데 25bp, 50bp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중간에서 어느 정도 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75 가고 다음번에는 25 가자. 아니면은 50 가자. 합의점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강한 금리 인상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거기다가 이제 FOMC까지 더 이상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간 선거 전에 기대감으로 증시 랠리가 잠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11월 2일날 파월 의장 발언에 따라서 이 모든 기대감이 와장창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퇴직연금으로 생활하는 미국인들은 환호할 거고, 민주당은 선거를 유리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정리를 하면은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미국 중간선거 2주 전이었고요. 일본의 국채 매도도 하고 외환 개입도 했던 날이었고요. 연준 비둘기 위원들이 발언을 했었고요. 옐런 재무장관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발언이 아니라 갑자기 스탠스가 확 바뀌는 발언을 했죠. 하루 만에 이게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다 나왔다. 우연의 일치다? 그러기엔 좀 의심이 간다라는 거죠. 연준의 스탠스 변화는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거로 보고 있고, 금리 인상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채권 시장도 잠깐 위기를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11월 2일 금리 인상 폭이랑 파월 의장 발언을 더 잘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불안감이 아닌 기대감을 주는 2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